출발해요. 서아가 가방을 들었다. 먼저 나가야. 자체 발표 자리는 오전 11시 서준의 건물 12층 프레스룸에서 열렸다. 재원이 사전에 연락한 기자들이 22명 앉아 있었다. 모두 주요 언론사의 경제사회면 담당이었다. 자극적인 가십을 다루는 매체는 없었다. 재원의 필터링이 정확했다. 서아가 먼저 들어갔다. 서준이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단상 앞에 섰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어젯밤 제역 측에서 흘린 정보들, 병원 기자회견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것, 그리고 이 자리가 급하게 열린 맥락, 기자들은 이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한서아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차재혁과의 3년 전 이혼 이후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말했다. 재혁이 어떤 방식으로 서아 측의 자료를 언론에 활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서아가 직접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 그리고 파일을 꺼냈다. 진료 기록 원본. 이 기록은 3년 전의 것입니다. 차재혁 전 남편이 이 기록을 저의 대안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기록이고 제가 먼저 꺼낼 권리가 있습니다. 서아가 말했다. 이 기록이 증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3년 전 겪은 일, 다른 하나는 그 시간 동안 차재혁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알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서아는 그 침묵 속에서 말을 이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어젯밤 이 파일을 꺼내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서아는 이 순간을 준비했다. 재혁이 이것을 두려움으로 만들려 했다. 서아가 이것을 사실로 만들기로 했다. 두려움이 아닌 사실. 그것은 협박이 될 수 없다. 기자회견이 끝난 것은 오후 1시 10분이었다. 서아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서준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시간 내내 옆에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었다. 재원이 기자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수고하셔요. 서아가 재원을 보았다. 재원이 잠깐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말했다. 아까 사장님이 미래일보 거는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원래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대형 거래를 단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재원이 약간 당황한 얼굴로 덧붙였다. 그냥 참고로요. 서아가 재원을 보았다. 재원이 시선을 피했다. 서아가 짧게 말했다. 알았어요. 그리고 서준 쪽으로 걸었다. 프레스룸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서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가 없는 번호였다. 서아가 받았다. 수고했어요. 재혁의 목소리였다. 서아가 멈추었다. 서준이 서아의 표정을 보았다. 서아가 말했다. 전화번호 바꿨네요. 자주 바꿔요. 그래야 안정하니까. 재혁이 말했다. 목소리가 여유로웠다. 일부러 만든 여유인지 서아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잘 보았어요. 기록을 먼저 꺼내는 것. 그게 서아 씨답죠. 고마워요. 서아가 말했다. 건조하게. 그런데 재혁이 잠깐 멈추었다. 서아 씨가 그 기록을 꺼낸다는 걸 나는 예상했어요. 서아가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서준이 서아 옆에 서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재혁이 말했다. 나도 준비가 있어요. 물론이겠죠? 서아가 말했다. 무슨 준비요? 재혁이 말했다. 3년 전 자료 중에 아직 꺼내지 않은 게 있어요. 서아 씨도 모르는 게요. 서아의 손이 핸드폰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아 씨 어머니의 병원비 출처. 서아가 굳었다.
3년 전부터 어머니 병원비 누가 대고 있는지 알아요. 서아 씨는 알고 있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부드러움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서아가 말하지 않았다. 재혁이 말했다. 알아보세요. 서아 씨.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아는 핸드폰을 내렸다. 복도가 조용했다. 서준이 서아를 보고 있었다. 서아가 천천히 서준을 돌아보았다. 서준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서아는 그 무표정 안에서 읽히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부터 읽히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순간 더 또렷하게 읽혔다. 서아가 물었다. 어머니 병원비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혹시 서아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주 조금. 알고 있어요?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늦게였다. 처음엔 창문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가늘었다. 서아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는 동안 소리는 천천히 굵어졌고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가 공기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이 지워지고 빗소리만 남은 펜트하우스는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조용하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서아는 이 집에서 배우고 있었다. 재원이 퇴근한 것은 10시였다. 서준도 서재에 들어간 것이 그 즈음이었다. 서아는 그가 서재 불을 끄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어느 순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사라졌고 거실에 서아 혼자 남았다. 서아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병원비. 재혁의 목소리가 오후 내내 복도 안에서처럼 울렸다. 서아는 그것을 여러 번 지워내려 했다. 기자회견 자료를 정리하고 재원에게 후속보도 모니터링을 지시하고 저녁을 먹는 내내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저녁 식탁에서 서준이 서아의 빈잔에 물을 채워줬을 때 그 손이 아주 잠깐 멈추는 것을 보았다. 서아를 보는 것인지 서아를 살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선이었다. 서아는 잔을 들어 마셨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준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도에서 나눈 그 눈빛이, 눈을 피하지 않았던 그 침묵이, 서아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3년 전부터, 어머니의 병원비가 3년 전부터 누군가에게서 나오고 있었다면, 그리고 재혁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출처는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재혁 자신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이거나. 서아는 두 번째 가능성에서 멈추었다. 다른 누군가. 서준이 서아를 처음 만난 것은 언제였나?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그날이었나? 아니면 그 이전이었나? 서아는 서준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한 것을 기억했다. 그가 먼저 이 계획을 제안했고 그에게는 이미 서아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어느 범위까지 조사했을지는 서아도 알지 못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 문 앞에 섰다. 불이 켜져 있었다. 서준이 아직 깨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아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가 문을 열었다. 서재는 작았다. 책상 위에 파일들이 쌓여있고 서준이 의자를 뒤로 당겨 앉아 서아 쪽을 보았다. 셔츠 단추가 2개 풀려 있었다. 넥타이는 없었다. 일하다 만 것이 아니라 앉아있던 것에 가까운 자세였다. 서아가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앉아요. 서준이 말했다. 서아가 의자에 앉지 않고 창문 옆에 섰다. 바깥에 빗소리가 유리에 부딪히고 있었다. 도시가 빗속에 잠겨 있었다. 서아가 말했다. 오후에 재혁이 전화했을 때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듣고 있다는 표시도 없었지만 서아는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 병원비 건 서아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게 조절한 목소리였다. 당신이에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맞아요. 서준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는 그 침묵의 길이를 재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침묵의 무게가 이미 대답이었다. 서준이 말했다. 확인하려면 계좌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서아가 말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준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서아가 물었다. 계획에 없는 일이잖아요. 미래일보도 그랬고, 어머니 병원비도,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이 서아의 목소리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서아가 그것을 느꼈다. 서준도 느꼈을 것이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상에서 창문 쪽으로 걸어왔다. 서아와 거리가 가까워졌지만 닿지는 않았다. 그 거리에 서서 서준이 빗소리 가득한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서아를 보았다. 서아 씨, 서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그러나 무심한 낮음이 아니었다. 억누른 낮음이었다. 당신이 오는 게 계획에 없었어요. 서아가 굳었다. 서준이 말을 이었다. 재혁이 그 기록을 들고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 손이 떨렸잖아요. 그 전까지 당신이 손이 떨리는 걸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아가 말하지 않았다. 언론사는 처리할 수 있었어요. 자금이 있고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건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서준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서아에게 돌렸다. 어머니 병원비는 다른 거였어요. 서아가 눈을 좁혔다. 당신이 이 계약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조사한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상황이 어떤지도 알았어요.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처리한 거예요. 처리. 서아가 그 단어를 반복했다. 그게 이유예요? 서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아니에요. 서준이 말했다.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쉬웠어요. 서아가 서준을 보았다.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서준이 말했다. 당신이 그날 울었잖아요. 15층 복도에서 내 셔츠를 쥐고. 서아의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다. 서아는 그 감각을 외면하려 했다. 외면하는 방법을 오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그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서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낮아지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게 계획에 없었어요. 서아가 숨을 조금 참았다.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서준이 말을 멈추었다.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갔다. 내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 얼굴이. 서아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다. 서아는 깜짝 놀라서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보며 눈 안쪽의 열기를 식히려 했다. 서준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다. 서아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아보았다. 서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어떤 기대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아를 보고 있었다. 서아가 방금 눈 안쪽을 뜨겁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서준의 말이 아니었다. 서준의 말 뒤에 있는 것, 그가 말하지 않고 대신 했던 것들이었다.